증시는 코로나19를 경계하면서 미국 정책과 중국 경기 부양책 등에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중국 소비주의 반등과 반도체 등 주도주의 강세가 이어지며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며 마감했는데요. 금일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린 뒤에 현 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중국 시장의 반등 소식에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 업종의 상승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반등까지 더해지며 코스피는 0.06% 소폭 하락한 2242.17포인트에 코스닥은 0.53% 상승한 692.5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주도주인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업종 등의 양호한 흐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전체적인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폭이 돋보였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금일 증시 상황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증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코로나19가 최근에 증시를 강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잦아드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확진자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30명, 감염 의심자는 전일 대비 77명 줄어든 4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16일 기준 해외 누적 확진자는 7만 548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770명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전염병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각국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 코스피는 1.65%, 코스닥은 2.42%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지난주 상승세를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는 지난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증시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지난주 S&P 500 지수는 1.6%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2.2%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중산층 감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난 금요일까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시장이 오늘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굉장히 눈치 보기를 많이 했던 모습인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의견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던가요? 현재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2월 지표가 그 영향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과도할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등락하면서 감염병 확산 경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기 측면에서는 이제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연구원은 한국의 일평균 수출이 1월 4.8% 증가해서 지난 10일 마이너스 3.2% 하락 전환해 중국발 수요 공급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연휴 연장과 조업 중단 등으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할 수 있어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2월 기업 지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기업 지표들에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이제 화수목금 나흘 남았는데 주목할 만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에는 크게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여부와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의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있습니다. 우선 17일 오늘이죠. 중국 인민은행은 1월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MLF 대출 금리를 기존 3.25%에서 3.15%로 10bp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금리 인하를 다소 선제적으로 단행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조기에 금리 인하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점은 중국 정부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향후 추가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추가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20일 중국 정부는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출 우대 금리는 4.15%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0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표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20일에는 미국 1월 FOMC 의사록 공개된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 물가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연준의 통화 정책이 동결 또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함께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G2가 지금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번 주엔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나라도 제조업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21일 미국과 유로존은 제조업 PMI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는 하락하는 한편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에 대해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는 미국 내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유로존은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특히 유로존 대비 미국의 성장이 우위를 보일 경우에는 달러화에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신흥국 위험 자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본다면 PMI도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유동성 공급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목요일 중국 정부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좀 오르는 흐름인데요. 목요일이 좀 중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LPR 대출 금리를 10bp 인하를 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지금 많이 관심사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쉽게 회복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라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봐야 될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만한 업종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박 연구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지금 EPS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유일무이한 섹터가 IT 소프트웨어랑 IT 하드웨어 정도이거든요. 특히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플렉서블 지금 스마트폰 출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주들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 상태고. 예. 봐야 될 만한 업종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